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A. 별의 표면 온도 513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별의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골라보자고요. 두 개를 고르는 거네. 1번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강하게 방출한다.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을 외우셔야 되겠죠.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파장은 커지는 거니까 틀렸지. 긴 파장이 돼야 된다. 틀린 표현. 2번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색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파란색, 흰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맞는 표현. 3번 색지수를 이용하여 두 별의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색지수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네. B 필터 빼기 V 필터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것도 색지수가 되죠. 그렇게 쓰기도 하고. 5번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이 실제로 밝은 별이죠.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별. 한 등급 차이가 밝기가 2.5배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5등급 차이가 100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표면 온도와 광도가 알려진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이라죠. 이 식이 슈테판 볼츠만 식이고요. 광도를 구하려면 표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틀렸다. 그러니까 반지름을 구하려면 그죠? 이 식을 쓰는 게 아니고 전체 광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광도를 구하려면 표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만으로는 슈테만 볼츠만 식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7번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을 광도로 하고요. 맞는 표현이고. 8번 별의 광도는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관계가 없죠. 절대 등급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거리에 관계없이 별의 실제 밝기를 말하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틀린 말은 1번하고 6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14번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물리량을 찾아보자고요. 밀도는 아니고 질량도 필요가 없고요. 분광형 중요하죠. 스펙트럼, 색지수도 별의 온도 알 수가 있고요. 절대 등급 밝기를 구하는 거잖아. 온도하고 상관없지. 밝기를 구하는 게 절대 등급이야. 틀린 표현. 겉보기도 밝기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 맞는 표현이죠. 파장을 알게 되면 별의 표면도 구할 수 있죠. 흑체 복사를 가지고. 따라서 디귿하고 리을하고 시옷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15번 별의 분광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자고요. 기억.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달라지는 원리가 분광형의 표현이고요. 정의가 되겠죠. 니은 O형인 별은 M형보다 온도가 높죠. O형이 파란색 별이고 M형이 붉은색이거든. 그래서 파란색 별이 온도가 높고요. O형이 제일 높죠. 맞는 표현. 자, O형은 붉은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지? 파란색을 띈다는 거다. 틀린 표현.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516번 별의 분광형을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외우셔야 되겠죠. 오빠, find girl, kiss me 이렇게 외우시나요, 친구들? 자, 외우는 방법은 다 다양한 거니까 자기가 아마 방법이 있을 거야. 오빠, find girl, kiss me로 외우시도 되고요. 오빠, find girl, kiss me 이렇게 외웁시다. 혹시 안 외운 사람들이 있으면. 517번 그림은 표면 온도가 다른 흑체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상대색이 흑체 복사 곡선이 되겠죠. 옳은 걸 골라봅시다. 기읍. 별은 흑체에 가까운 성질을 띠므로 표면 온도와 광도는 별을 흑체로 가정하여 추정하는 게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흑체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흑체 표면의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빈의 변이 법칙이잖아. 파장 최대 파장 맥스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붉은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푸른색으로 보이겠죠.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18번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별 A, B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세기가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고요. 한번 봅시다. 옳지, 옳은 걸 고르는 거네. 1번 A는 0.5 마이크로미터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 0.5에서 에너지 세기가 최대가 되죠. 맞는 표현. 2번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A가 B보다 길다. A가 0.5고 B가 1.0이잖아. B가 더 길죠. 파장은 파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온도는 누가 더 커야 돼? 파장이 작은 A가 더 커야 되죠. 몇 배 더 커야 돼? 2배 더 커야 됩니다. 왜?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거든. 파장이 2배 작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2배 커야지. 그래서 온도는 A가 B의 2배가 돼야 되죠. B는 A의 2분의 1배가 돼야 돼. 틀린 표현. 그럼 A는 B보다 더 온도가 높은 별이기 때문에 A는 B보다 붉게 보이는 게 아니고 B가 붉게 보여야 되겠지. 틀린 표현이야. 5번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은 단위 시간 동안 총 에너지 양 일단은 뭐 광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광도라는 거는 어차피 반지름 제곱에 온도 4제곱이 비례하거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광도가 크지. 그래서 온도가 누가 높냐면 A가 더 높잖아. 그지? 그래서 A가 B보다 많은 게 맞죠. 그 다음에 색지수는 자 색지수라는 거는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별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색지수는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별. 색지수가 0이라는 거는 약 100색 별이 되겠죠. 100색. 10,000켈빈 정도 되는 거고요. 음수가 뜨면 매우 뜨거운 별이고 양수가 뜨면 좀 차가운 별. 차갑다 그래야 되나?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A가 더 뜨거운 별이기 때문에 그지? 색지수가 A가 B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돼. 그게 틀린 표현인 거야. 따라서 1번하고 5번만 답이 되겠네요. 519번 그림은 별 가와 나의 플랑크 곡선과 B 필터와 V 필터의 투과 영역이 나와 있죠. 자, 옳은 걸 골라보는 거네. 일단은 첫 번째 1번은 온도를 비교하자는 거지. 파장 보면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가면 가의 별이 최대 파장이 나보다 작기 때문에 가의 별이 온도가 높은 별. 그래서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은 게 아니고 높아야 되겠네. 틀린 표현. 그죠? 지우고. 2번 가는 V 등급이 B 등급보다 낮다. 색지수라 그러지. B 빼기 V를 했을 때 가의 경우에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밝은 별이라서. 나의 경우에는 B 빼기 V가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가는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V 등급이 B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지. 이게 커야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3번 색지수 방금 비교했죠.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나보다 작아야 되겠지. 나가 더 커야 돼. 틀린 표현. 4번 사진 등급과 비슷한 밝기는 V 등급이 아니고 B 등급이 되겠죠. 블루 필터가 사진 등급과 비슷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V 등급은 안시 등급과 비슷한 거니까 일단은 틀린 표현이네. 5번 나를 보시게 되면 나는 안시 등급보다 사진 등급에서 더 밝은 별로 측정된다. 나는 지금 어두운 별이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별이거든.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안시 등급에서
더 밝게 보이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은 사진 등급이 더 밝게 보이거든. 사진의 특성 때문에. 근데 온도가 낮은 별, 붉은색 계통의 별은 눈으로 봤을 때 더 밝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안시 등급이 더 밝게 보여야 돼.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맞는 거는 2번만 답이 되겠죠? 520번. 그림은 반지름이 같은 두 별. 자, 반지름 같다고 나와 있고요. S1과 S2. 자,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V 필터와 B 필터 나와 있습니다. 자, S2의 최대 복사 파장이 100나노미터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포인트 보이시죠? 현재 S1보다 S2가 온도가 더 높죠. 몇 배 높습니까? 10배가 더 높네, 온도가. 그지? 그러면 1번 문제, S1 별은 최대 복사 파장을 구하자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죠. 그지? 그러면 S1은 S2보다 온도가 10배, 그러니까 온도가 10분의 1배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분의 1배이기 때문에 파장은 10배 커야 되겠지. 파장은 10배가 커지는 거거든, 최대 파장이. 그래서 S2가 100이기 때문에 기억은 얼마 되겠니? 1000이 되겠죠. 1000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S1과 S2의 광도는 서로 몇 배 차이인가? 자, 광도라는 건 어디에 비례하냐면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죠. 그런데 반지름은 둘이가 똑같거든. 반지름 같다고 그랬으니까 온도 4제곱만 비교하면 되는 거네. 현재 S2가 S1보다 온도가 10배가 더 크기 때문에, 그지? S2가 S1보다, 그지? 몇 배 광도가 크냐면 10의 4승배, 만배가 되겠죠. S2가 S1보다 10의 4승배 크다고. 무엇이? 광도가. 2번 풀었고요. 3번, 색지수를 비교하자. 색지수. 자, B 빼기 V가 음수면 밝음, 뜨거운 별, 온도가 높은, 표면도 높은 별이 되는 거고요. B 빼기 V가 양수면, 그치? 온도가 낮은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별이 S2잖아. S2. 그래서 S2가 색지수가 작죠. 그러니까 색지수를 비교하라는 건 S2보다 S1이 더 크다. 색지수가. 색지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까닭은 뭐 때문에? 표면 온도 때문에. 쓰면 답이 되겠죠? 521번. 표는 반지름이 같대요. 반지름 같고요. 온도가 2.5배 차이 나는 별 가와 나를 B 필터와 V 필터를 잰 거죠. 색지수를 구하라 문제가 되겠죠. 색지수는 B 빼기 V를 계산하는 거니까 B에서 V를 빼면 마3이 색지수가 되는 거고, 나 별은 V 빼기 B 빼기 V가 0이 되죠. 0. 아마 나는 백색의 별이 되겠네. 표면도가 한 10,000켈빈 정도 되는 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마3, 나는 0인 거니까 나가 더 커야 되네. 틀린 표현. 자, 색지수가 작아야지 온도가 높은 별이잖아. 그래서 표면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은 게 맞아. 작은 게 온도가 높은 거야. 그치? 광도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광도라는 거는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럼 온도가 높은 게 가가 온도가 높은 별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똑같다면 온도가 높은 가가 광도도 크겠지. 가가 나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522번. 그림은 종류가 다른 세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요. 한번 봅시다. 가가 연속 스펙트럼일 거고요. 나가 연속에 뭔가 빠졌죠. 시커멓게 흡수당한 거잖아. 그래서 흡수선이 되고,
다는 시커먼 표면에 빛이 찍혔죠. 군데군데. 이게 방출선이 되겠네. 자, 우리가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고 두 개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는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게 맞죠.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야.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2번 나는 흡수선, 다는 방출선 맞고요. 3번 나의 검은 선은 특정 파장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아니고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 틀린 표현. 4번 다는 원소의 주변에 고온의 에너지원이 존재할 때 나타나죠. 방출선이니까 그 원소가 에너지를 품어서 다시 재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5번 나와 다는 같은 원소에서 나타나는 게 맞죠. 위치가 똑같잖아. 찍힌 위치가. 그래서 위치를 보면 되죠. 스펙트럼 위치가 똑같으니까 선이 당연히 같은 원소가 맞아. 6번 백열등은 나와 같은 게 찍히는 게 아니고 가와 같은 연속이 찍혀야 되겠네.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요. 따라서 3번하고 6번이 답이 됩니다. 523번 그림은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가는 지금 광원에서 바로 뻗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고 나는 지금 시커멓게 빠져 있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 흡수선이 되겠네. 기체를 통과하면서 흡수당한 거죠. 그럼 기체가 다시 방출한 스펙트럼 밑에 다가 보면 이게 방출선이 되는 거죠. 방출 스펙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읍. 가는 연속이 맞고요. 나는 지금 흡수선이잖아.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저온의 기체 때문에 흡수되는 게 맞고, 디귿.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뭘 이용합니까? 나를 이용하죠. 흡수선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네.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524번 그림은 별 가와 다의 온도와 스펙트럼. 자, 보자마자 나를 보시게 되면 만 켈빈, 이게 백색이고요. 백색. 그러면 온도가 더 높은 가가 푸른색, 파랑이. 낮은 3000 켈빈, 이게 붉은색, 빨강이가 되겠죠. 빨강이.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파란색, 다는 붉은색 맞고요. 니은 나는 백색이잖아. 백색은 분광형이 A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A입니다. A가 백색, G가 노란색. 2개 정도 외우시고, 그 다음 O는 푸른색, M은 붉은색. 4개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태양은 G형이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가는 다보다 금속 원소와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난다. 가는 지금 보시면 금속이 안 보이고 수소와 헬륨은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다 쪽이 금속이 많고 분자들이 많죠. 그래서 틀린 표현,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525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세기가 그림에 나와 있고 해석마시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를 2개 골라보자. 1번 B0형에서는 여기 B0 보이시죠? 헬륨 1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제일 강하죠. 헬륨은. 그래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자, 헬륨 1이라는 거는 헬륨 분자를 말하는 거고, 헬륨의 2라는 거는 헬륨이 1 플러스 이온된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헬륨의 3을 어떻게 표현하겠니? 헬륨 2 플러스 이온으로 표시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시하겠다고. 당연히 헬륨이 미치지 않고서야 1 플러스 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매우 높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에 이상한 놈들이 있지. 헬륨 2 같은 것들. 그렇다고. 그럼 1번은 맞는 표현. 2번
헬륨 위에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은 파란색을 띠죠. 파란색 O형에서 헬륨 위가 가장 많이 보이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G0형 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 G0에서 온도가 낮다는 오른쪽 가야 되잖아. 낮은 별에서는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수소의 흡수선 나타나잖아. 없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프에서. 틀린 표현이네. 자, 그래프만 잘 해석하시면 맞출 수 있죠. 4번.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에서 금속 원소와 분자의 흡수선이 강하게 보이죠. 자,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대부분 다 금속 원소고요. 또는 금속 이온들이고, 또는 이 금속 원자들이 분자 형태로 기체 속에서 2개, 3개씩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 금속 분자를 하거든. 그래서 금속 원소와 금속 분자가 보인다가 맞는 표현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분자가 약간 다르지. 금속들도 분자가 돼요. 한두 개씩 붙어 다니면. 뭐 그렇다. 혹시 궁금해할까 봐 얘기하는 거야. 5번.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수소 흡수선보다 이 칼슘 2가 칼슘 1 플러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태양은 뭐지? G형이거든, G형. 태양은 G형이기 때문에 가장 맞는 건 칼슘이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다. 6번.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은 현재 A0 정도 되잖아, 여기. 백색 계통이거든. 태양보다 온도가 당연히 높죠. 태양이 G형이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온도 높은 별 맞는 표현. 7번. 별의 분광형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른 주된 까닭은 별의 화학 조성 때문이 아니고 별의 뭐 때문이야? 표면 온도 때문인 거야. 거의 모든 별은 화학 조성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온도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라서 틀린 표현이죠. 따라서 틀린 거는 3번하고 7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6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나와 있고 A0형, B0형, K0형.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가를 보게 되면 중성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대 여기 매칭하죠. A0 나 칼슘 1 플러스 이온 칼슘 2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대 제일 강하죠. K0 중성 헬륨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대 B0 그래서 이건 B0야. 다 찾았죠? 문제 풀겠습니다. 가는 A0가 맞고요. 자, 표면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대. 나가 K, 다가 B잖아. B가 더 높은 거야. 이게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중성 수소의 흡수선은 나가 다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나는 K0야. K0는 수소가 거의 없죠. 여기잖아, 수소 라인. 그런데 다는 B0죠. B0는 수소가 꽤 있죠. 여기 있으니까 꽤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반대로 쓴 거네. 따라서 기응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B. 별의 광도와 크기 527번. 별의 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골라볼게요. 두 가지를 골라야 되네. 1번.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별의 단위 면적의 에너지는 아니죠. 전체 에너지잖아. 그 표면적을 꼭 해줘야 되는 거지. 틀린 표현. 자, 광도가 크면 밝은 별이죠.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 자, 광도가 같으면 절대 등급이 같은 거잖아. 겉보기 밝기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틀린 표현. 4번. 광도는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이 비례한다. 맞죠? 광도라는 거는 반지름 제곱이 비례하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 4제곱 비례하죠. 이거 외우셔야 되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광도는 별의 반지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 6번. 광도와 온도를 알게 되면 별의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광도 알고 온도 알면 이거 구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나머지는 다 상수거든. 그래서 구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4번과 6번이 답이 되겠죠. 528번. 태양의 절대 등급이 5등급이고 별 A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랍니다. 그러면 별 A가 태양보다 100배 더 밝다는 이야기지. 절대 등급과 뭐랑 똑같은 말이야? 광도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지? 그럼 우리가 한 등급 차, 한 등급에 얼마 밝아야 돼? 2.5배 밝아야죠. 2.5배 밝기 차이 나죠. 그래서 5등급 차, 5등급 차가 되면 약 100배가 되는 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별 A가 100배가 더 밝다는 거는 태양과 별은 몇 등급 차이 난다는 거야? 태양과 별은 5등급 차 난다는 이야기야. 등급 차이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따라서 별 A가 태양보다 5등급이 더 아래로 가야 돼. 더 밝은 별인 거니까. 태양이 지금 5등급이죠. 5칸 내려가자고. 4, 3, 2, 1, 0. 5칸 맞죠? 1칸, 2칸, 3칸, 4칸, 5칸. 그래서 0등급 찍으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529번. 표는 별 가와 다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요.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분광형. 우리가 분광형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지?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와 다 중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순서 외우고 계시죠? 오빠, 파인드걸, 키스미잖아.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지금 B가 제일 높죠. B가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가가 아니고 다가 제일 높아야 돼. 틀린 표현. 가와 다 중 가장 밝게 보인다는 거는 뭘 봐야 돼? 겉보기 등급을 봐야 되겠죠. 겉으로 봤을 때 바뀌잖아.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게 제일 밝어. 제일 작은 게 다죠. 그래서 다가 제일 밝은 게 맞죠. 티귿. 나는 다보다 지구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 거리를 밝혀내라는 이야기거든. 나와 다를 비교해 봅시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나를 보게 되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6등급이야. 겁나 밝은 별이거든.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어두워졌단 말이거든. 실제 겁나 밝은 별인데 겉보기가 어두워졌어. 그럼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나가 멀리 있다고. 그 멀리란 표현이 10파섹보다 멀리 있다고. 대충 아시죠, 친구들? 달을 볼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이야. 이것도 밝은 별 맞는데 겉보기는 더 밝아졌어. 마이너스 1.5잖아. 원래 밝기보다 더 밝아졌네, 겉보기가. 그럼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는 가까이 있는 별. 물론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다보다 지구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가 맞는 표현이야. 그지? 니은과 디귿을 답을 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물론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해서 우리가 거리 지수로 계산이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되겠죠. 안 외우는 게 좋은 거니까. 어차피 외우면 다 까먹기 때문에. 530번. 표는 별 A와 B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요. 일단은 바로 해석해 봅시다. 자, 색지수를 우리가 뭐로 판단해야 돼? 이거는 온도, 표면 온도 판단할 때 써먹는 거고요. 자, 거리가 나와 있고 겉보기 등급이 나와 있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자, 연주 시차는 A가 B보다 크다. 연주 시차가 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태양 선이 있고 여기 별이 있어요. 별. 자, 지구가 공전하잖아. 이렇게 돌잖아. 6개월 뒤에 일로 가겠죠. 그럼 별을 관찰한단 말이야. 별을 관측하게 되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별이 청구상에 이렇게 보이겠고요. 여기 있을 때 별이 청구상에 여기 보이겠네. 이 각 있죠. 이 각을 시차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태양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각의 반,
대충 그릴게 친구들. 이 각의 반 이걸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가까이 있으면 각이 크잖아. 그러니까 별이 가까이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별이 멀리 있으면 각이 작아지는 거네. 그치? 거리를 따지란 이야기거든. 우리가 연주시차가 1초일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1파섹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니까 1파섹은 3.26 라이트 이어 광년인 거야.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그래서 연주시차 분의 1이 바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A와 B를 비교하면 A와 B 중에 거리가 작은 게 A니까 A가 연주시차가 크게 나와야 돼.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보자고요. 자, A는 거리가 10파섹이거든. 겉보기가 10등급이야. 그러면 절대 등급도 10등급이겠지. 절대 등급이라는 거는 모든 별들을 10파섹에 놓았을 때 밝기거든. 그러면 A 별은 절대 등급도 당연히 10등급이라는 이야기가 되죠. B 별을 보자고. 거리가 100파섹일 때 겉보기가 10등급이거든. 그러면 거리를 내가 10파섹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가 10배 작아졌거든. 거리가 10배 가까워진 거니까 밝기는 100배가 밝아져야 돼.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광원이 있으면 빛이 퍼져나갈 텐데 거리가 R일 때 종이 한 장깔이잖아. 거리가 2R일 때 종이가 4장 필요하죠.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거든. 밝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10배 내가 10파섹으로 옮겨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10배 가까워진 거니까 밝기는 100배 밝아져야 돼. 100배 밝아지게 되면 등급이 5등급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10등급에서 몇 등급 돼야 돼? 5등급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10파섹에 났을 때 겉보기가 5등급이라는 거는 절대 등급도 몇 등급이라는 거야? 5등급이라는 이야기야. 5등급. 따라서 절대 등급은 A가 10등급, B가 5등급인 거니까 A가 B보다 큰 것도 맞죠. 맞는 표현. 자, D급 온도는 뭘 봐야 돼? 오로지 색지수를 보는 거야. 색지수가 A가 음수잖아. 낮잖아. 낮은 게 뜨거운 별. 그래서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요.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531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하여 별의 반지름이 R, 온도가 T, 그치? 광도 L을 구해보자. 구해볼게요. 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죠. 그 에너지식은 시그마 상수고요. 온도의 4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광도라는 거는 광도 L, 광도라는 것은 표면적을 곱해야 되잖아. 별은 9니까 반지름이 R인 9죠. 그러니까 표면적 어떻게 되죠? 표면적은 9의 건널비니까 4파이 R의 제곱이 되죠. 이걸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T의 4제곱. 이게 광도식이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식인 거니까. 그게 답이에요. 532번. 그림은 반지름이 R, 온도가 T인 별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식이 잘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읍. 별의 표면적은 이게 아니죠. 이게 부피식이잖아.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광도는 이 에너지 E에다가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고요. 디귿. 온도가 같고요. 반지름이 태양의 2배인 별의 광도를 구하자. 자, 광도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2배라잖아. 반지름 이게 2배라잖아. 그치? 온도는 같다고. 그럼 반지름 2배면 광도 몇 배 되겠니? 당연히 4배가 되겠죠. 4배. 그래서 16배가 아니고 4배가 돼야 된다. 틀렸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533번. 반지름이 태양의 4분의 1배고 온도가 태양의 4배인 별의 광도는 몇 배인가? 단순 산수 문제가 되겠죠? 광도라는 것은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4분의 1배, 반지름이 4분의 1배죠. 4분의 1배 제곱에 비례하고 곱하기 온도는 4배죠. 4배 이렇게 되죠. 그러면 광도는 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4의 제곱이죠. 그래서 16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16배.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534번. 그림은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별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별 나의 광도는 가의 몇 배인지 쓰라는 이야기지. 식 써보자고. 광도식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온도의 4제곱, 물론 표면 온도. 그러면 나는 가에 비해서 반지름이 3배, 반지름이 3배, 3의 제곱 곱하기 온도가 몇 배 됐나요? 3분의 1배 된 거네. 그래서 3분의 1의 4제곱. 됐죠? 따라서 9분의 1이 나오죠? 9분의 1배가 답이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535번. 표는 별 A와 C의 물리량이 나와 있죠. 반지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나와 있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잖아.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큰 게 지금 A잖아. 그래서 C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 A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광도를 비교해 보자고요. 자, 광도라는 건 어디에 비례한다고?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 이게 광도거든.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되죠. 자, B는 A보다 반지름이 5배. 그러니까 반지름이 5배, 5의 제곱. 온도는 2분의 1배, 온도는 2분의 1배의 4제곱. 하면 몇 배가 되는 거야? 16분의 25배 되죠. 이게 1보다 크잖아. 1보다 큰다는 거는 B가 광도가 A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A가 B보다 큰 게 아니고 B가 더 커야 돼. 틀린 표현. 되죠? 디귿. 자, 거리가 같다면 C가 A보다 밝다. 자, C하고 A를 또 광도를 비교해야 되겠네. 지울게요. 자, 일단은 C를 보게 되면 일단은 반지름이 25배? 20배? 반지름 20배고요. 20의 제곱이고 온도는 2분의 1배죠.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네. 그죠?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엄청 큰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36번.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서로 다른, 광도는 같대요. 반지름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온도, 표면 온도를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다. 자, 우리가 광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온도를 비교해 보자는 거지. 이건 일정하고 가면 T의 4제곱이라는 거는 반지름 제곱 분의 L에 비례하게 되죠. 따라서
그러니까 표면 온도 T라는 거는 루트 R,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4제곱근 L이 되겠네요.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이놈이 일정하다며. 우리는 이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묻는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반지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결론은 반지름이 작으면 온도가 크다는 이야기야. 그거 쓰면 답이 되죠. 537번. 표는 별 A와 B의 광도와 표면 온도가 나와 있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A와 B 중 절대 등급이 더 큰 별을 쓰라는 거잖아. 절대 등급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광도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광도가 큰 A가 더 밝은 별이니까 절대 등급이 더 작겠죠. 절대 등급은 밝은 게 작은 거니까 큰 거 쓰라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B가 절대 등급이 더 큰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절대 등급이 작아야 밝은 별인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비교해 봅시다. 자, 광도라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 비례하잖아. 그럼 반지름 제곱은 온도의 4제곱이 반비례하고 광도 L에 비례하게 되고요. 우리가 반지름 구하라는 거니까 온도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A의 반지름 B의 몇 배인가 묻는 거니까 자 광도는 지금 몇 배가 되죠? 광도는 4배가 되죠. 광도는 4배. 그래서 이 광도는 4배 루트 4 이렇게 되고요. 온도 몇 배가 되죠? 온도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네. 그럼 2분의 1의 제곱배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분의 2가 되어서 결국 몇 배가 돼야 돼? 8배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8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단순 산수 문제 같아요. 538번. 색지수가 같은 두 별 AB. 색지수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온도가 똑같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같다. 온도 같다. 이게 조건이네요. 자, 절대 등급이 각각 마 4등급, 6등급. 그럼 A의 반지름은 B의 몇 배인가? 자, 식을 써봅시다. 반지름이라는 거는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광도의 제곱근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건 앞에서 다룬 내용인 거니까 계속. 그러면 자, 등급 차이가 몇 배 나는 거야? 등급 차이가 10등급 차이가 나죠. 세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B 별보다 그지? 훨씬 밝은 별인데 10등급 차이가 밝다고. 우리가 한 등급이 2.5배죠. 밝기가 2.5에 10승이 되겠네. 10등급 차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2.5에 5승은 약 얼마가 나와? 100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2.5에 5승이 100배쯤 나오잖아요. 2.5에 5승이 약 100배가 나오니까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2.5에 5승에다가 또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100의 제곱배가 돼서 만배가 밝다는 이야기네. 광도가 10,000배 차이 난다고.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고요. 그지? 이 광도가 10,000배, 10의 4승배 더 크다고. A별이. 따라서 반지름 몇 배 커야 된다는 거야. 이 루트 씌워야 되니까 100배. 반지름은 100배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답은 100배가 되겠네요. 539번. 표는 별 가와 다의 분광형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 나와 있죠. 이 두 개로 풀어보자. 자, 중요한 거는 분광형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표면 온도. 절대 등급 뭐라고?
광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어찌 구한다고?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이란다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거든.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별이야? 가가 더 높은 별이죠. 분광형이 오빠, find girl, kiss me니까 당연히 A가 G보다 온도가 더 높아. 따라서 당연히 가가 나보다 많은 것도 맞죠.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에너지도 많겠지. 니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광도 구하라는 거야. 광도를 구하래. 그럼 절대 등급이 제일 낮은 다가 광도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 그치? 자, 별의 반지름 어떻게 구해야 돼? 반지름은 어디에 비례한다고?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야. 뭐야 이거? B가 아니고. 어이씨. 온도의 제곱, 표면도의 제곱, 광도의 제곱근. 그럼 우리는 뭘 비교할까? 가와 다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가와 다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는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다는 가보다 온도가 낮고 광도가 크죠. 맞죠? 온도가 낮고 광도가 크잖아. 그래서 반지름도 큰 거야. 다가 가보다 큰 게 맞아. 쉽게 비교 가능하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540번. 다음은 포그슨 공식을 유도하여 겉보기 등급이 각각 4등급과 마이너스 1등급인 두 별 A와 B의 밝기를 계산해보자 이런 이야기네. 결론은 포그슨 공식을 유도해보라는 이야기잖아. 해볼게요. A별이 있고 B별이 있네. 자, A별의 밝기를 LA라 그러고요. B별의 밝기를 LB라고 하죠. 그 다음에 A별의 겉보기 등급을 MA, 그 다음에 B별의 겉보기를 MB라고 정의를 한 거고, 지금 MA가 4등급, 이게 4등급 별이고 MB가 지금 마이너스 1등급 별이네. 누가 더 밝은 별이야? 당연히 B별이 이게 밝은 별이야. 밝다. 그죠? 등급이 낮으니까. 그럼 A별이 어두운 별이잖아. 그럼 밝기 B를 구해보자고요. 어떻게 구할 건가? 어두운 거분의 밝은 거 LA분의 LB 밝기 B가 되는 거고요. 한 등급당 2.5배 되죠. 그래서 2.5에다가 등급 차이가 큰 데서 작은 데를 뺄 거니까 MA에서 MB를 빼는 거지. MA 빼기 MB로 정리가 되지. 됐나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등급 차이가 2.5배거든. 2.5의 5승이 약 10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쓸 거냐면, 그럼 2.5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죠. 100에다가 5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같은 말이지. 우리가 상용록을 쓰기 위해서 100을 맞추는 거야. 수학적으로.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된다고? 100에다가 5분의 1승에다가 MA 빼기 MB로 정리가 되겠죠. 자, 양쪽에 상용록을 취하게 되면 로그 LA분의 LB로 정리가 되고요. 로그 취하면 2잖아. 2가 올라가죠. 그래서 5분의 2가 되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친구들. MA 빼기 MB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할 거니까 일단은 MA 빼기 MB로 정리가 되면 역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2분의 5가 되니까 2.5가 되고 로그 LA분의 LB로 정리가 돼요. 이까지 정리됐으면 다 왔죠? 다 온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MB 빼기 MA 이걸 순서를 바꾸라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MB 빼기 MA로 정리가 되면 음수가 되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넘어갈 거 아니야. 마이너스 2.5에다가 로그 LA분의 LB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답이죠. 한번 유도해 보시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 말이거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게 어디 있니? 이거나 이거 둘 중 한 개라는 이야기가 되지. 좋아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MB가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MA가 4란 말이야. 빼기 4란 이야기지. 그래서 좌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2.5에 로그 LA분의 LB가 되죠. 약분되면 2가 되겠네. 결론은 로그 LA분의 LB가 2가 되니까 LA분의 LB는 로그를 풀게 되면 당연히 100이 되겠죠. 100. 따라서 LB는 100의 LA가 되는 것이다. 이게 답이네. 100배라고 100배라고. 따라서 1번 체크하시면 답이 됩니다. 한 번만 연습해보면 쉽게 유도할 수가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연습해 보십시오. 541번 두별 AB의 절대 등급을 각각 MA, MB를 하고 광도를 LA, LB를 할 때 포그슨 공식을 유도해 보자는 이야기지.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하자는 이야기는 한 번 더 합시다. 자, 별 A가 있고 별 B가 있어요. A의 절대 등급을 MA라고 정리되어 있고 B의 절대 등급을 MB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의 조건이야. 밝기를 LA, 밝기를 LB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쌤이 뭘 가정할 거냐면 A가 밝은 별, B가 어두운 별이라고 가정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자, A가 밝은 별인 거니까 절대 등급이 작고, 그치? B가 어두운 별이니까 절대 등급이 크겠지. 그러니까 B가 큰 수, A가 작은 수 자꾸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자, 밝기 B, 어두운 거분의 밝은 거. 그러니까 LP분의 LAB가 2.5에다가 등급 차이 큰 데서 작은 데를 뺄 거라고 MB 빼기 MA로 정리가 될 거라고.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배의 5승은 100이 되는 거니까 2.5는 100에다가 5분의 1승이 되는 거 똑같은 말이죠, 수학적으로. 그러면 오른쪽을 100에 5분의 1승에 MP 빼기 MA로 정리가 되겠죠. 자,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LB분의 LA가 되고요. 이건 2가 될 거니까 5분의 2 MP 빼기 MA가 되겠다. 다 왔죠, 이제? 결론. 이걸 구해내는 거니까 MP 빼기 MA는 넘기게 되면 역수가 되죠. 2.5의 로그 LP분의 LA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1에서도 포그슨이고요. 여기를 마이너스를 맞춘다는 거는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MB 빼기 MA는 이걸 마이너스 맞추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되면 뒤에가 분수가 바뀌는 거잖아. 이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LA분의 LP라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쓰면 포그슨 유도한 거네. 한 번만 연습하세요.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하시면 뭐 산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42번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다. 절대 등급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광도가 같다는 이야기지. 두 별 A와 B의 파장에 따른 에너지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기읍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이다. 자, A와 B의 온도는 어떻게 봐야 돼? 파장을 비교하는 거거든.
우리가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하잖아요. 표면 온도에. 그럼 파장이 B가 A보다 2배 더 크니까 온도는 A가 B보다 2배 더 커야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틀렸죠? 광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 등급이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반지름을 비교해보자. 자, 반지름이라는 거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하게 되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똑같다고? 이 광도가 일정하다고. 둘 다 같다고. 둘 다 같다고. 근데 B가 온도가 2분의 1배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온도가 2배 더 크니까 B는 온도가 2분의 1배라고. 그래서 온도가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반지름 4배가 맞는 거네. 맞는 표현이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니까 답은 3번입니다. 543번. 표는 별 A와 C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 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분광형이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광형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절대 등급 뭐랑 똑같은 말이야? 광도랑 똑같은 말이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 자, 온도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빠, find girl, kiss me 외우시고 계시죠? 현재 온도가 누가 제일 높은 거냐면 A가 제일 높은 게 온도가 제일 높죠. 이놈이 제일 높다고.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제일 높은 거 맞죠? 옳은 걸 찾는 거잖아요. 색지수는 A가 가장 작은 게 아니고 C가 가장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릴 표현이야. A는 색지수가 제일 커야 되는 거다. 온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의 색은 흰색인가요? G형이잖아. G형은 무슨 색이야? 노란색인 거야. 흰색은 A형을 흰색이라고 하죠. A형을 흰색이 백색광이 흰색이라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 3번 거리를 비교하려면 뭘 비교해야 돼? 겉보기와 절대를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별은 겉보기도 1등급, 절대도 1등급, 몇 파색? 10파색 있는 별이 되는 거고요. B도 겉보기랑 절대가 똑같잖아. 거리가 이것도 10파색이네. C를 보자고요. 절대 등급 1등급이야. 겁나 밝은 별인데 겉보기로 봤더니 되게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야? 멀리 있다고. 10파색보다 멀리 있는 별. 가장 먼 별은 B가 아니고 C가 돼야 돼. 틀린 표현. 4번. C의 강도는 B의 6배이다. 저 강도를 뭘 봐야 된다고? 절대 등급 봐야 된다고. C와 B를 비교하면 자 등급 차이가 5칸 나잖아. 5등급 차이 나잖아. 그래서 C가 B보다 몇 배 밝아야 돼? 100배가 밝아야 돼. 그래서 6배가 아니고 100배가 돼야 돼. 틀린 표현. 그러니까 5번만 답이 되겠네. 별의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자, 반지름 어째 구한다고? 반지름은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죠. 자, A와 C를 비교하게 되면 광도가 똑같죠. 절대 등급이 똑같다. 광도가 같다. 이건 같다고. 같다. 그지? 그러니까 온도는 누가 높아야 돼? 현재 C가 더 높잖아. C의 별이 A보다 온도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 작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A가 큰 게 맞다고. 반지름이 그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544번. 그림은 별 A와 D의 물리량이 3차원으로 나와 있죠. 좌표로. 3차원 좌표 평면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걸 색지수라 그러잖아. 가장 큰 별은 A가 맞죠. A가 제일 크네. 색지수가. 그죠? 맞는 표현. 자, A는 B보다 표면 온도가 낮다. 자, 색지수 보는 거죠. 온도는.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봐. 지울까?
A가 여기고 B가 여기거든. 색지수는 A가 더 크고 B가 더 작죠. B가 더 작기 때문에 B의 온도가 높다고. 그래서 틀렸죠. 아이고, 나 맞죠? A가 낮은 거니까. A가 색지수가 크기 때문에 B보다 온도가 낮은 별. 그래서 맞는 표현. 3번. B와 C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잖아. 뭘 비교하라는 거야? 광도 비교하라고. 광도 비교하라고. 광도 뭐랑 똑같은 말이야? 절대 등급과 같은 말이다. 이거 비교하라고. 그러면 B와 C를 보게 되면 B와 C는 절대 등급이 똑같죠. 2등급으로. 그래서 맞는 표현. 그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거리에서 밝기도 뭘 비교하라는 거야? 광도 비교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절대 등급이 B가 2등급이고 D가 1등급이거든. 그러면 D가 더 밝아야 돼. B가 D보다 밝다 틀린 표현이지. D가 더 밝아야 된다고. 그지? 5번. 별까지 거리를 비교하려면 뭘 봐야 되는 거야? 절대와 겉보기를 봐야 되죠. C를 보게 되면 절대는 2등급이야. 근데 겉보기 1등급이거든. 절대 등급은 되게 어두운데 겉보기는 밝아졌어. 가까이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 D를 볼까? D는 절대 등급이 1등급인데 겉보기 2등급이야. 절대는 밝은데 겉보기는 어두워졌어. 멀리 있는 별이네. D는 멀리 있는 별. 따라서 별까지 거리는 C가 D보다 가까운 게 맞죠. 틀린 거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545번. 그림은 두 별 A, B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이 나와 있죠. 1번. 별 A의 광도는 별 B의 몇 배인가? 광도랑 뭐랑 똑같은 말 계속 이야기하지만 광도하고 절대 등급은 같은 말. 그럼 A의 절대 등급은 0등급, B는 5등급이죠. 5등급 차이 나잖아. 따라서 A가 B보다 몇 배 밝은 거라고? 100배 밝은 거라고. 5등급 차가 100배, 1등급 차가 2.5배. 외우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별 A의 반지름은 별 B의 몇 배인가? 자, 반지름은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표면 온도. 그 다음에 광도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죠. 그러면 A는 B의 몇 배인지 묻는 거니까 광도부터 봅시다. 광도가 100배죠. 그죠? 이게 100배라고. 그러니까 루트 100배 분의 온도는 몇 배입니까? 2배죠. 2배. 2의 제곱되나 이렇게. 따라서 4분의 10이 되어서 몇 배가 되는 거야? 2.5배가 되는 거네요. 답은 2.5배가 답이 됩니다.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죠. 546번. 다음은 별 A와 B의 물리량이 나와 있고 보게 되면 A의 절대 등급은 4등급. A와 B의 온도 비는 1대 루트 2. A와 B의 반지름 비는 1대 5.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최대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고. 그럼 온도가 B가 더 크잖아. 온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은 A가 더 커야 돼.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가 맞는 표현. 자, 광도를 계산합시다. 자, 광도라는 건 어디에 비례한다고?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럼 B가 A의 몇 배인지 물었으니까 자, 봅시다. 자, B는 반지름이 5배죠. 그래서 반지름이 5배, 5의 제곱 곱하기 온도가 루트 2배죠. 그래서 루트 2의 4제곱이 되죠. 따라서 25 곱하기 4가 되네. 그래서 100배가 나와야 되네요. 그래서 100배가 나와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B가 A의 100배 더 밝아야 돼. 따라서 B의 절대등급 구하자. A보다 100배가 더 밝아야 되죠. A보다 100배가 더 밝아야 되니까
5등급 앞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 1등급, 0등급.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개 더 가야 되는 마이너스 1등급. 그래서 3등급이 아니고 마이너스 1등급이 돼야 된다.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